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219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내용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사야 할 원룸 통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냐 하면요. 요즘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또 모든 부동산들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수익률이 좋은 원룸 통건물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원룸 통건물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20%를 넘는다면 사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20%라는 이야기는 싸다라는 거죠. 싸다. 즉 싸야지 2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자, 20%를 넘는 원룸 통 건물이라면 굉장히 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싸다. 그래서 시장에 보통 나오는 것들이 한 12%에서 아주 많이 나와야 15% 정도인데 20%다. 금리 1%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어떤 금리를 300만원 정도를 5%인가 준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이 상품이 동인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 금리에 이율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20% 보통 수준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 넘는다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이 나오시면 재빨리 돈을 준비했다가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금방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 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공실이 없다면 사야 된다. 공실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이곳은 안정적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는 거죠. 공실이 없으려면, 그러려면 충분한, 아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공실이 없다면 사야 된다.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는 곳이죠. 수요가 받쳐주는 곳을 사야지. 공급이 넘쳐나는 곳을 사면 안 되죠. 거꾸로 공급이 넘쳐나면 내 건물이 빌 확률이 많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시죠? 수요와 공급 법칙. 이런 식으로 수요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공급이 넘쳐난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가격은 하락.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를 아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건물의 보는 안목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면 사야 된다. 일자리가 많은 곳이 어떤 곳인가요? 산업단지가 있거나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죠, 주로. 그 다음에 공공기업이 많이 있거나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곳, 대표적으로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곳이 해당되겠죠. 이런 곳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곳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 매물이죠. 느낌이 오는 매물이란 어떤 매물일까요? 느낌이 오는 매물이라는 것은 딱 봤을 때 이건 될 만한 지역이다. 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지역이지. 아무 느낌도 없는데 사면 실패한다는 거죠. 부동산 이야기만 듣고 샀다가는 백전백패죠.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죠. 왜 그런지를, 이유를. 그래서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느낌이란 좀 추상적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 추상적인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경험이 쌓이면 이 추상적인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중개사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 자, 중개사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는 중개사 샀다가는 나중에 또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중개사가 마음에 들고 실력도 있다면 더 좋겠죠. 실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관리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된다. 관리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 자, 내 손에 피를 묻히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남의 손에 거쳐서 내게 들어오는 거, 이게 가장 좋죠. 즉 중간에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할을 잘해가지고 내 손에서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클레임이 주택 관리를 하는 분들이 중간에 잘 역할을 해줘서 내한테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나는 돈만 받고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물건이죠. 최고의 물건이죠. 관리가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 관리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된다. 자, 제가 있는 진천이 그런 지역입니다. 관리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많은 지금 관리업체들에서 돈을 받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건물 한 채에 15만원에서 20만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관리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매매 스토리를 이해해야 된다. 매매 스토리. 자, 누군가가 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안 좋겠죠.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운영해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주 바뀌는 건 안 좋고 뭐 2, 3년마다 한 번씩 바뀌거나 5, 6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원래 건축주들은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갔고 차익도 남겼고 월세도 충분히 많은 또 투자 수익을 가져갔고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뭐 하려고 그러냐면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거나 다시 건축을 하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매물이라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매매 스토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매매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은 것일수록 뒤로 숨기는 것이 많은 거죠. 그런 것은 피해야 되겠죠. 매매 스토리를 이해해야 된다. 일곱 번째. 이런 7가지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돈을 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19부동산 TV의 이루고 있습니다.